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생일날 일어난 일 때문에 우울해지신 시청자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경조사는 정성스럽게 챙기고 생일도 기억해 두었다가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제 생일이 되었는데 챙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생일 챙겨달라 투정을 부리고 싶은 마음인 건 아닙니다. 그저 제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주기만 하면서 돌려받지 못하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인 건지, 사람이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생일 기억해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을 담아 주고받고 힘든 일 있을 때 불러내 술이라도 한 잔 같이 할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허무합니다. 생일도 이렇게 보냈는데 크리스마스도 혼자 TV 보면서 보내게 되겠지요. 꼭 제가 매달려야만 유지되는 인간관계에 이제 지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서로 마음을 공평하게 주고받으며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저는 왜 항상 제가 다가가고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작가님, 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요즘 이런 종류의 고민하시는 분들 자주 보게 돼요. 예전에는 생일이라도 쉽게 시간 맞춰서 만나기 힘드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카톡 선물하기 이런 거 보내기가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조차 못할까 하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생일에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본인이 자기 생일을 스스로 신경 써서 챙기는 게 안 보이면 남들도 그렇게 신경 써서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사연자님처럼 사람들 생일을 다 챙겨주겠다 작정하고 일일이 체크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것의 몇 배를 벌써 준 거더라고요. 제가 아는 대표님 중 한 분은 생일에 기프티콘 도착하는 소리가 계속 딩동딩동딩동 쉴 새 없이 울리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서 한숨 푹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휴, 이게 다 빚이에요, 빚. 마냥 좋아만 할 게 아니더라고요. 학생 시절에는 우정의 비중이 삶에서 참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일 안 챙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친구 그룹에서 생일은 최우선으로 시간 빼서 만나서 파티하고 선물하고 이게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각자의 삶에서 우정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생일은 내가 챙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하받고 싶으면 누가 나서서 이벤트 해주는 거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가 내 생일 파티 열고 그걸 홍보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파티에 못 나가더라도 당일에 축하한다고 말이라도 하겠죠.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보내거나요. 우리가 보이기에 인싸로 보이는 사람들 있죠. 축하 많이 받고 선물 많이 받고 그러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챙겨주는 게 그 누구한테도 생각만큼 당연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 다이어리에 미리 누구누구 생일 다 기록해두고 그걸 잊지 않고 챙기면서 산다는 게 누구한테도 쉽지 않거든요. 내가 챙김받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면 그걸 미리 홍보하세요. 그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유난스러워 보이거나 하지 않아요. 제 경우는 한때 생일이고 뭐고 귀찮아서 대충 넘어가며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생일이 지나고 다음날 어제 내 생일이었네?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모르고 넘어간 적까지는 없었거든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몰랐던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가족까지 다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다니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제가 제 생일 다이어리에 표시해 두고 생일 며칠 전부터 가족들한테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이 생일이니까 그때 뭐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그거 유난 떤다고 그러는 가족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좋은 거 하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 하나 없다 이러면서 엄청 슬퍼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인생 헛살았다고 하고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뭔가 사회가 강요하는 요식적인 스테레오타입에 매몰되지 마세요. 미역국 그게 뭐라고요. 저는 미역국 좋아해서 평소에 자주 먹거든요. 생일날까지 미역국 먹고 싶지 않아요. 만약 미역국 꼭 먹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 가족들한테 미리 말해두세요. 가족들이 요리를 못하면 반찬 가게에서 사오거나 인스턴트 미역국도 좋다고 친절하게 정보도 알려주면 좋아요. 인간관계를 속 편하게 잘 이어나가려면 상대를 자꾸 시험하려고 들지 마세요.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나, 내 생일을 어떻게 잘 기억하고 챙기려나, 그런 걸 미리 기대하면서 상대를 지켜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상대한테 상처를 받게 되고 거기서 화를 내는 건 또 되게 모양 빠지는 일이 돼요. 서로가 다 바쁘게 사는 세상인데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시험하지 말고 미리 기회를 주세요. 물론 살다 보면 유난히 사람들의 챙김을 더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긴 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막 잘하지도 않는데 주변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고 엄청 감동적으로 챙겨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매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어쩌면 사연자님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공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처럼 관계를 누리는 걸 원하시는 것도 같아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진짜 지독하게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고 뭐 섭섭해하는 게 없어요. 아무도 없어도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아 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진심으로 잘해줘요. 사람의 심리가 자기 인생에서 여분의 인간관계가 굳이 필요 없는데도 나한테 마음을 주는 것 같은 사람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막 외로움을 타는 게 티가 나는 사람, 인간관계가 아쉬워 보이는 사람은 정말 매력이 없어요. 나를 배려해주고 친절한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은 이성관계건 친구관계건 막 친해지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자아의 힘을 키워야 해요. 자기 세계가 확고한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하지만 하나같이 개인으로서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남들 눈으로는 외로워 보인다. 그렇게 말할 만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자초하는 외로움이거든요. 자기 세계가 타인들한테 침범당하는 거하고 그 외로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독하기는 해도 그게 쓸쓸하거나 슬픈 감정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걸 머리로는 아세요. 머리로 아니까 혼자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하고 혼자서도 외로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신대요. 왜 바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외롭고 공허할까요? 이러더라고요. 자아의 힘이 생기려면 그냥 바쁘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목표가 생겨야 해요. 그리고 그 목표까지 가는데 적당히 고통이 따르는 거여야 해요. 사람은 생존 본능 때문에 항상 세 가지 상태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힘든 상태. 두 번째는 성과를 이루고 나서의 아주 짧은 보상적 행복감이 있는 상태. 세 번째는 권태감을 느끼는 상태. 이게 DNA에 새겨져 있는 건데요. 행복의 감정이라는 건 생물학적인 생존 자체에는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으로 짧게 왔다가 휙 사라져요. 힘들게 성과를 내도 행복한 성취감은 잠깐이고 바로 권태감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권태 시기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존재론적인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게 적당하면 참 좋은데 권태 시기가 길어지면 이게 또 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힘든 상태,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야 답이 없는 권태 단계의 고통을 벗어나서
성취의 보상 단계를 자주 느낄 수 있거든요. 보상 단계가 짧기는 해도 그 기억만으로도 다른 단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성취 단계를 자기 힘으로 잘 조성하고 결과를 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점점 자아에 힘이 생겨요. 당연히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전보다는 나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자신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